안녕하세요. 정치와 역사TV 김가원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 임진왜란처럼 총과 칼만 들지 않았지 이미 경제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물론 전쟁을 하고 나면 승리한 국가나 그 전쟁에 진 국가나 서로 상호 간의 치명상을 입기는 매일 반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에 완전히 작정을 하고 한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또 한국의 현 정권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지금 이 경제전쟁을 선언한 겁니다. 일본의 아베는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위안부 문제나 또는 강제징용에 따른 배상 판결에 대해서 뭔가 유교적인 서로 간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3일 동안 두 정상은 의례적인 악수만 했을 뿐 어떠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유교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실망한 아베는 이미 한 5년 전부터 준비한 한국 경제 죽이기를 결심하고 7월 초에 한국이 절대적으로 일본에게 의존하고 있는 세계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을 했습니다. 즉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91% 정도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불화수소, 일명 에칭가스 역시 90% 이상 일본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OLED 패널 제조에 활용되는 필름인데 절대적으로 일본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이런 세계 소재를 타격을 가함으로써 한국의 거대 기업인 반도체와 SK 하이닉스에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은 강제징용 판결이나 또는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발발할 그런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그런 유교적인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일어났다고 봐야겠죠. 물론 아베가 노리고 있는 최종의 노림수는 한국의 내년 4월 총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 더욱 부채질을 해가지고 더욱 경제가 어려워지도록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며 이러한 세 가지의 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제재를 가한 이후 한국의 동향을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살펴봤습니다. 한국은 그 한 달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아베가 경제 보복을 하기 전에 이미 일본은 미국에게 한국에 경제 제재한다는 내용을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거기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베는 마음 놓고 경제 보복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베가 일치차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하고 나니까 그때 부랴부랴 미국에 달려가 가지고 중재를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중재를 해주겠다고 립 서비스만 한 것이죠. 이미 일본과 한국의 경제에 대한 보복을 승인한 그런 마당에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은 미국만 믿고 있다가 결국은 지금 8월 2일 날
2차 경제 보복인 백색 국가 지정을 당하게 됩니다. 즉 화이트리스트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러한 제재를 당하게 됨으로써 정말 더욱더 어려운 경제 보복에 들어간 겁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외에도 또 다른 경제 보복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제 보복은 이미 일본은 5년 전부터 이미 다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한 준비 내용을 삼성은 이미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에 치명적인 해는 끼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그러한 보복 내용을 알고 거기에 상당히 많이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정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등 해가지고 그런 국정원은 과연 일본의 그러한 정보를 알고 우리 정부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느냐 해가지고 국정원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그러한 정보를 제공했는데도 정치인들이 그걸 알고 묵살했다면 그 묵살한 그 정치인은 조선시대에 조선을 일본에게 팔아넘긴 이완용이나 송병준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1차, 2차, 3차, 4차, 5차에 걸친 경제 보복으로 아마도 올해 연말부터 내년 사이는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과 충격에 직면하리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여 일단 일본에게 가장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일본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겁니다. 일본 여행을 자제함으로써 바로 그 일본의 여행지, 즉 일본의 소 지방도시 등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서 한국이 좋은 그런 여론이 조성되고 아베에게는 좋지 않은 여론이 조성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한국인이라면 해야 할 일은 일본에 대한 여행 자제입니다. 일단 1차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이 한국의 지배 계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한국의 지배 계급은 조선이 망하면서 친일파들이 계속 조선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즉 고종이 죽고 순종이 해방 전까지 조선의 왕으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 조선 총독이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이 그대로 온전한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하니까 이미 카이로 회담이나 얄타 회담에 의해서 38선 이북은 소련이 점령을 하고 38선 이남은 미국이 점령을 해가지고 신탁 통치를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미군과 소련군이 한국에 진주를 하게 됩니다.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쏙쏙 귀국을 합니다. 그때 귀국을 하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김구는 정부 자격으로 임시정부 조직과 독립군을 이끌고 한국에 귀국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승만이 알고 미국 정부에 한국의 임시정부 자체를 부인하고 임시정부 요인들 개개인의 자격으로 또한 독립군은 무장을 해제해서 개개인이 아니면 입국할 수 없다고 불어를 합니다. 그러므로 김구 등 우리 독립군이나 또는 독립운동을 한 모든 사람들은 개개인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자, 일단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니까 눈앞에 목숨이 위태로워진 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일본의 보호하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친일파. 친일파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금을 전부 모금을 해가지고 일단 김구에게 찾아갑니다. 자기들의 목숨만 살려준다면 한국의 권력을 잡고 또는 한국을 지배하는데 모든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김구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당신들은 일본 시대에 한국을 팔아먹은 매국노나 똑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호화호식하고 잘 살고 또 해방되어서도 잘 살기를 바라겠느냐 하고 거절하니까 친일파들은 자기들의 그 목숨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찾아갑니다. 이승만에게. 즉 이승만이 권력을 잡는데 자기들이 최대한 모든 조직과 자금과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헌신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승만은 사실 독립운동가라고 하지만은 사이비 독립운동가입니다. 이게. 독립운동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이미 1919년 임시정부 수반으로 돼가지고 일본의 1급 수배자가 되자 나는 독립운동 필요 없다.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 가서 독립운동 한다고 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지방지 신문이나 또는 중앙 언론에 한국이 독립해야 된다고는 독자 투고를 한 것을 가지고 그 신문에 실리면 한국 교포들 찾아다니면서 독립운동 한다고 돈 뜯어서 빌부터 사는 그런 아주 사이비 독립운동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산 안창호 같은 사람은 이승만과 같이 상종하는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미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친일파들의 친일 세력과 손잡고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설하면서 친일파들은 그대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바로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이 제일 많이 활동을 하고 활약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법원, 검찰, 경찰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들을 가혹하게 아주 처벌을 했고 또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는데 아주 앞장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독립운동원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승만이 안두희를 시켜가지고 김구 같은 분은 저격을 해서 암살하고 여운형도 마찬가지고 기타 독립운동원 사람들이 정의롭게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일 세력들은 이승만 밑에서 승승장구하여 오다가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일단 한 1년 동안 뭐 반부패법 등등 해가지고 좀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바로 친일파인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친일 세력들이 또 그 박정희 일당들에게 같이 붙어서 지금까지 아마 살아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제일 잘못한 일은 나라를 잘못 운영해가지고 일본에 빼앗긴 게 제일 큰 잘못이오. 두 번째는 그 반토막 난 나라도 부족해서 이 박정희 일당들이 특히 박정희가 영구 집권을 하고 독재를 음모해서 전라도 경상도로 두 조각을 내는 것이 두 번째의 큰 잘못입니다.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한국은 기득권층인 친일파의 후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수층이라고 칭하고 자기들의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진보 좌파라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선거를 하면 전라도에서는 90%가 민주당이 나오고 또 경상도에서는 90%가 자유한국당이 나오는데 어디 전라도는 전부 진보만 살고 경상도는 전부 보수만 삽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들 한번 양식 있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한국의 친일 기득권층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영구적으로 호의호식하고 잘 살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러나 한국은 아무튼 높은 교육열과 한국인들의 착한 심성 또는 미국의 뛰어난 그러한 문화 등등에 힘입어 가지고 오늘날 세계의 최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최선진국이 지금 한일 갈등과 이 경제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우리는 베네수엘라나 또는 그리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인 것은 삼성의 정보팀이 한국의 국정원보다도 낮게 이미 일본의 그러한 움직임을 캐치를 해가지고 대비를 많이 했다는데 그나마 유안을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말 나라라고 보기에는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죠. 이게 6.25 동란이나 임진왜란이나 전부 유정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일으키고 또 입으로 금방 통일을 하고 금방 왜군이 오면 물리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우리 힘없고 잡초 같은 백성들이 임진왜란을 극복해가지고 일본을 물러가게 한 겁니다. 이게 또 그나마 운이 좋게 히데요시가 일찍 죽어서 그렇죠. 이게 6.25 동란은 어떻습니까? 이승만 있을 때 신성모는 말 많으면 금방 압록강 백두산까지 우리 국군이 진격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전쟁 나가지고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부산까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하늘이 축복을 해준 나라라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미국의 힘에 의존해가지고 이 국난을 극복해야 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고 또 내년 총선에 아주 정말 지역 감정이나 또는 진보나 보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국가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선거 한 표 한 표도 잘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철없는 김정은이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미국으로 하여금 암살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것인지 또는 트럼프와 어떤 교감이 있어가지고 그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참 여러 가지로 어렵기는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